미분양 6,000세대 턱밑 부산 연말에 신기록 세우나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부산의 미분양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예. 보시죠. 자, 지난 5월 11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운 부산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2달 만에 또다시 기록을 경신한다고 합니다. 예. 지난 5월 달에 11년 만에 사상 최대치의 미분양 물량이 쌓였는데 그 수치를 2달 만에 또 갱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7월달이죠. 7월달에 미분양 아파트 숫자가 6,000세대에 육박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마다 미분양이 차곡차곡 쌓이는 추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쏟아져 나오고 일부 단지는 계약 물량이 한 건도 없어 단지 전체가 미분양으로 분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실제 미분양 수치는 지자체 통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며 미분양 물량이 8,000세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 지금 나오는 미분양은 아직 시작도 아니다. 예. 지금 물량은 애교 수준이다. 어쩌면 8,000, 9,000, 만까지 미분양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달 15일 기준, 7월 15일 기준 부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숫자는 5,994세대, 거의 6,000이죠, 그죠? 예. 거의 6,000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 기준 5,200세대보다 15%가 늘었다, 보름 만에. 그래서 약 6,000세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3년 4월 6,130세대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예.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월달 만 해도 이제 3,000세대가 넘었어요. 그 전까지는 3,000세대 언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3,000세대 언저에서 미분양 숫자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달부터 3,000세대를 넘어가더니 4,000, 5,000, 드디어 6,000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3,000에서 6,000까지 올라오는데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거의 반년 만에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거의 2배로 늘어났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1200세대가 넘는 기장군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절반 수준 60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일부 아파트는 준공이 났음에도 단 한 세대도 계약이 되지 않은 채 단지 전체가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도 있다고 합니다. 6월 말 수영구의 한 아파트 어디입니까? 테넌바움입니다. 지난 3월부터 입주가 가능했지만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300세대 가까운 단지가 전부 미분양. 예, 테넌바움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가격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미분양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상구의 한 80세대 소규모 아파트 역시 전체가 미분양 물량으로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사상 터미널 바로 왼쪽에 있는 아마 그 아파트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당분간 계속 쌓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영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신규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하반기에 분양할 단지에서도 미분양이 많을 것으로 예측돼서 올해 8,000세대가 넘어갈 수 있다. 미분양이 6,000세대 육박한 것만으로도 구축 부동산에 시장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관건은 분양가인데 원재료값 인상 등 여파로 분양가는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구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도 꾸준한 상황이라 올 하반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 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부산 역대급 미분양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미분양 원인.
미분양 원인을 알아야지 그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미분양의 원인, 그리고 미분양은 계속 증가할 것인가, 그 미분양 폭탄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미분양은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미분양의 원인. 자, 미분양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가? 미분양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가? 자,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인가? 자, 적정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상태. 자, 그러면 적정 수요라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에 적정 수요가 예를 들어서 1만 5천 가구라고 봅시다. 1년에 1만 5천 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분양되는 물량이 3만 가구가 분양이 되었어요. 실제로 필요한 거는 15,000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추가로 수요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나머지는 미분양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적정 수요보다 공급이 과공급 상태일 때 미분양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수량은 적정 수량이에요. 예. 부산에 1년 필요한 수량이 예를 들어서 15,000세대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15,000세대가 분양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다 완판이 되는 게 정상이겠죠. 완판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평균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6억이다 라고 했을 때, 최근 3년 정도의 일반적인 분양가가 6억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분양되는 수량 자체는 부산의 적정 수량 15,000세대인데, 그런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9억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는 가격이 비싸면은 수요는 줄어듭니다. 맞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은 늘어나요. 그런데 수요는 줄어들죠. 가격이 비싸니까 생산자들은 많이 만들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니까는 안 살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예.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미분양 증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미분양은 어떠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는가에, 제 생각에는 현재 부산의 미분양은 과공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근의 신축 대비해서 높은 분양가, 고분양가가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겠죠. 야, 그러면 싸게 팔면 되지. 싸게 팔면 되지. 왜 비싸게 팔아서 미분양을 초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 뭐 기업이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 이상 기업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장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예. 싸게 팔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 싸게 팔면 다 팔리는 거 알겠죠. 그런데 싸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그 고분양가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가? 야, 첫 번째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자재비, 인건비가 급등해서 공사비 자체가 올랐습니다. 그죠?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인플레가 원인이 되어서 공사비, 인건비가 급등했고, 그죠? 그리고 그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도 급격하게 올렸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는 건설사의 금융 비용 또한 증가가 됐다는 것들입니다. 요즘 보면은 브릿지 대출 같은 경우에 금리는 20%까지를 이야기하고, 일반 PF 대출 금리도 10%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런 비용의 증가가 결국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고분양가를 현재의 시장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을 각오하고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겠죠. 예. 미분양 난다 하더라도 이 가격 아니면은 난 내가 손해를 보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미분양이 날 것을 뻔히 예상을 하면서도 연 10%에 달하는 PF 대출 금리를 내면서 마냥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미분양을 각오하고라도 일반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건설사의 사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 지금 작년에 가장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다, 무너졌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미분양의 원인은 과공급에 의한 것보다는 급등한 공사비로 인한, 그리고 건설사의 비용 증가로 인한 고분양가가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솔루션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과공급에 의한 미분양이라면은 어디서 수요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은 그 미분양이 소진될 때까지 공급을 줄여버리면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높은 가격에 의한 미분양이라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높은 가격에 의한 미분양이라면은 무작정 그냥 시간이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세법이 복잡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미분양은 계속 증가할 것인가? 자, 미분양이 계속 쌓여가지고 8천, 9천, 진짜 만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주변 신축 대비해서 과도한 분양가가 나온다면은 미분양으로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청약을 하는 것도 입주 시점, 그냥 보통 3년 뒤겠죠. 3년 뒤 입주 시점에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 있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야 청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기대치까지, 그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가, 그거까지도 전부 다 분양가에 다 녹아버린다면은 청약을 안 하려겠죠. 예. 예를 들어서 적정 분양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 9억이면 그러면은 이게 3년 뒤에 입주할 때 10억 정도면 1억 정도 차익이 남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청약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단지에다가 11억에 분양을 해버렸다.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사면 나중에 입주할 때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청약을 안 하게 되겠죠. 예. 그래 되면은 청약하는 수요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번 올라온 공사비는 내려갈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자재비, 인건비가 급등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다행히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PF 대출 금리가 좀 내려와서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분양했던 분양가 수준들, 대광 로제비앙이나 요 정도 수준의 분양가에서 진짜 그보다 더 또 10%, 20%더 뛴 그런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은 없지 않을까. 이건 5년 전의 피셜입니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그 정도 선에서 좀 이제 현재의 고분양가 사태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8억 중후반이면 되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다가 또 9억 중후반, 10억 중후반까지 그렇게 끌고 가지는, 하이엔드 빼고 일반 아파트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좀 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 수준보다도 더 높은 분양가가 계속 나온다면은 미분양도 좀 더 급하게 쌓이겠지만은 현 수준의 분양가 정도라면은,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게 8억 한 중반, 9억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면은 그렇게 급하게 미분양이 8천, 9천만 이렇게 쌓이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분양 폭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미분양 폭탄의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미분양이 쌓이면은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수요의 감소입니다. 자, 수요의 감소. 무슨 말입니까? 발에 채 있는 게 미분양이고 아파트인데 누가 굳이 청약을 하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청약이 또 미달되겠죠. 그러면은 청약 미달되면은 매수 심리는 더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더 심한 청약 미달이 나오겠죠.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어떤 뭐 특정 매장에 물건이 넘치면은 느긋하게 비교해보고 골라보고 그렇게 쇼핑하지만은 물건이 제한적으로 뭐 10개밖에 없어 하면은 뭐 오픈런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이 남아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겠죠. 집이 남아도는데 뭐 집값이 올라. 저 미분양 천지인데 집값이 오르겠어. 이래 생각하니까는 집을 안 사고 집을 산다는 의미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없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은 전세를 살아야죠. 왜 재산세까지 내가면서 취득세 내면서 재산세 내면서 그 집을 매수를 하려 하겠습니까? 전세를 사는 게 훨씬 올바른 선택이죠. 집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에 대한 배팅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분양이 넘치고 집이 남아든다고 생각하면은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전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매 수요를 감소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두 번째, 미분양이 쌓이면은 어떠한 파급력을 보이는가? 두 번째는 공급의 감소 효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요의 감소 효과는 단기적인 측면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리는 공급의 감소 효과라는 것은 조금 길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수요가 없으면은 당연히 공급도 없겠죠.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는데 누가 물건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을 거니까는 중기적으로는 공급 물량 감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미 착공을 한 상태에서 대량 미분양은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로도 이어져서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더 안 하려고 하겠죠. 내 돈을 지어서 어차피 그 하도급 업체 그리고 자재비는 다 또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내 돈을 들여서 다 지었는데 이게 안 팔리고 남아 있으면은 나의 돈이 다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팔리기 전까지는 다 묶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수요가 보장되지 않는 입지라면은 분양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결론적으로 미분양 폭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파급력은 공급의 감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분양은 언제 해소가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부분에서 미분양의 원인에서 제가 이번 부산 미분양의 원인은 과공급에 의한 것이기라기보다는 높은 가격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높은 가격이 아닌 것으로 인식이 될 때 미분양이 해소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 예, 인근 신축 가격과 현재 미분양 단지의 가격을 비교해서 미분양 단지의 가격이 인근 신축 가격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미분양이 해소가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면 현재 미분양의 원인이 인근 신축의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인근 신축의 가격이 올라와 주면은 미분양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쯤 되면은 이게 더 이상 비싼 게 아니네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신축인데 인근 신축보다 어차피 3년 뒤에 입주니까는 더 신축이 되는데 가격도 별 차이 안 나고 비슷하네 이래 되면은 그때는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인가면은 수요를 끌고 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예.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수요를 끌어들일 때 해소가 가능하다. 지금처럼 부산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다르게 매우 차가운 분위기에선 미분양 해소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고민은 그거거든요. 현재는 지금 정부의 고민은 모든 수요들이 지금 서울로 몰려가고 있죠. 지방집 타라가지고 서울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더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서울 부동산 가격은 눌러버리고 싶어요. 그죠? 서울로 모여드는 수요를 차단하고 싶어요. 옆을 보니까는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미분양 천지라서 지금 건설사들이 죽어나가라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방은 살리고 싶고 서울은 눌러주고 싶어요. 급등하는 것들을. 이게 현재 지금 정부의 스탠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당연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냥 수습 안 하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도 정부가 아마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서울로 몰려든 이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은 취득세, 양도세의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양도세 한시적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1부터 4번까지 해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언제 해소된다는 거야. 예. 4번에서 말씀드린 게 그게 두 가지였죠, 그죠? 인근에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접어들어가지고 신축들의 가격이 좀 올라갔을 때, 그때가 미분양이 해소가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리거는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투자 수요를 끌어올 때, 외부로부터 투자 수요를 끌어올 때 지방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